주식을 하다 보면 얼떨결에 얻어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수익이었는데 뜻밖의 수익이 발생한다던가 뜻밖의 종목에서 갑자기 당황스럽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매일 돈을 지키면서 티끌만 모으다 보면 가끔씩 수익금이 터지는 날이 온다는 말을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먼저 나스닥이 밤에 또 1% 상승이 나오고 현재 장중의 선물 지수는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락으로 변동성만 없으면 되는데 지난번과 다르게 일주일 이내 또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관찰하다가 그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증시의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전과의 다른 점을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주식도 그냥 게임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과 다른 점이 있는지 특이점을 찾는 게임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황금선 정도는 지난번에 여러 번 터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터치를 해줬다가 하루 이틀도 못 버티고 그대로 폭락. 터치해줬다가 바로 폭락, 바로 폭락.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이런 패턴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이때와는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도 한 일주일 정도 넉넉히 지켜보다가 더 이상 위협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도 선물지수가 1% 가까이 떨어지지만 장중에 아래 꼬리 달면서 소수점 하락으로 마감하거나 0.01%라도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면 그 이전과 달라진 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전과 다르다면 추세를 충분히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코스피랑 그리고 코스닥 역시 황금선까지 회복해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오버나잇까지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언제 한 방에 폭락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스윙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증시가 더 이상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버나잇이 아니라 스윙까지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다시 한번 큰 수익금을 노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침 시장이랑 겹쳐가지고 지금 신고가 뚫어주는 종목이나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들 매일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거래대금 눌림목 방법이 생각보다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중한 게 오픈 베이스란 종목에서 집중했는데 이 종목 자체가 그 전에 차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연히 오래 끌고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어제 시장에서 3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눌림목이라면 한 번쯤은 먹을 자리를 만들어 주겠구나. 정확하게 오늘 장 초반에 먹을 자리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눌림목까지 눌렸다가 장중에 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이 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만 조금 써준다면 수익금을 추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시초가부터 잡는다면 그게 건강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폭락이 될지 알 수가 없기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도 잘 빠지지 않을 때를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느낌과 비슷한 종목이 나왔는데 DI라는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호가 단위가 변화는 만원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장중에 이 만원을 통해서 단타까지 쳤는데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장 마감까지는 3천억을 넘을 것이며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오늘 DI 쪽에서 가장 큰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는 오픈 베이스와 똑같이 거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할 생각이며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이 터진 게 없습니다. 오늘 상장한 로봇주가 상한가를 가면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잠깐
움직이긴 했지만 이 에버리봇을 제외한다면 거래가 몰린 종목이 없습니다. 처참한 정도인데 어차피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오늘은 코스닥에서 안 나왔지만 이 DI 쪽에서 시가총액 2천억 규모의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여기 상위를 보시면은 대덕전자 이게 뜬금없이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자리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차트가 예뻐가지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또 이 프로그램이 자리를 선수 쳐가지고 벌써 80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자만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걸 줄인 말인데 저는 주식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대놓고 올린 종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가가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온 그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대덕전자 오늘 아쉬운 점은 이쪽에서 대놓고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신고가 가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대놓고 오늘 대덕전자 신고가 만들자 생각하고서 이런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지만 이 물량이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뻔하기 때문에 머리가 좀 지끈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물량이 빠졌을 때 주가가 그 전에 고점까지는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 또한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덕전자가 2월 25일 양봉이 나왔을 때 외국인 쪽에서 100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이 100만 주를 어떻게든 팔아 먹으려고 중간중간에 하락한 거 보시면은 25,000원에서 23,000원까지 10%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구간에서 잡았더라면은 마이너스 10%까지 흘러가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 단타가 나가야 되는 구간에서 속이 뭉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버티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 고점이 25,450원, 현재 가격이 1,000원 차이가 납니다.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데 4% 정도는 충분히 감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급등주에서 내가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 감수해야 될 것은 기껏해야 4, 5% 정도. 대신에 여기서 수익을 낸다면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한 10%, 길게는 20, 30%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실패했을 경우에 어디까지 내줄 수 있고 반대로 먹었을 경우에 어디까지 먹을 수 있냐. 잃는 것은 적고 먹을 것은 많은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손절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수익금을 결국에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썸네일의 주인공인 오토엔이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신규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는 신규주, 대부분의 신규주가 추세가 죽었지만 이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토엔이 얻어 걸렸습니다. 스톤브리치 벤처스는 종가 기준으로 한 이쯤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기에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아져서 그때부터 대응이 가능하지만 떨어지는 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얻어 걸렸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관심 종목을 메인에 세팅할 때 항상 신규주를 한 번씩 체크하면서 추세가 괜찮은 것들은 골라가지고 제가 당일 집중 매매로 사용하고 있는 이번에 그 분류가 된 종목들을 넣어서 관찰을 하고 매일 시초가마다 무슨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토엔이 얻어 걸렸는데 어제 대기업 중고차 진출 기사가 언제 떴는지도 잘 모르겠고 별 관심도 없어가지고 제가 신규주 영상을 만들 때는 그 재료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 보시면은 황금선을 회복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는 기준에 그 전에 아주 강력했던 종목이 나중에 다시 황금선 추세를 찾는다면 시세가 한 번 나올 때 정말 쉽고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고 황금선 추세가 유지가 되는 첫 단계에서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이때 처음에 잡았을 때 제가 6월 21일인가 이쯤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때도 이걸 잡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이렇게 강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황금선 추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처음 발을 들였기 때문에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토엔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연속 상한가를 갈 만큼 아주 강력했던 종목이고 다시 황금선을 회복해 준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분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시초가가 17% 형성이 되어서 놀래가지고 이거 시초가 매매 아주 조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초가 매매를 원래는 안 하지만 이런 첫 출발일 때 그리고 시간의 거래 오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한 번은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그 생각에 약간의 물량 4,400보다 적은 3천만 원 가지고만 시초가에 접근을 했습니다. 물론 상한가 먹기 전에 줄 때 바로 먹고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별 반응이 없던 게 시초가부터 크게 반응이 나온다면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 갑자기 이런 변동이 나온다면 이건 첫 출발로 굉장히 잘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기억해 놓는다면 다음에도 얼떨결에 수익을 내는 상황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크게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이거는 진짜 완벽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한 개씩 다 틀어지는 게 있어서 이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꽂히는 종목이 없긴 하지만 조금씩 계속 종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